자,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턱을 다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사도 있죠.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적극 수용 방침을 밝힌 정부는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분들이나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는 반드시 나옵니다. 포로로 잡히는 것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포로는 배신이자 변절이다. 차라리 자결해라. 이 실상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쿠르스크 지역에서 체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신상과 근황 밝혀졌죠? 네, 북한군 2명이 생포됐다 그러는데요. 이 생포된 2명 외에 나머지 북한군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루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북한군이 파병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 보디백에 실려서 다시 갈 것이다. 시체 가방. 그런데 보디백은커녕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로 지금 죽음을 맞고 2명이 살아있는데 26살, 21살인데 정찰총국 출신이라 그래요. 폭풍군단이었다고 했는데. 네, 한 명은 지금 저격수 26살. 근데 이 26살 청년은 16살 때부터 지금 군에 입대해가지고 부모 얼굴도 못 봤다 그럽니다. 10년을 복무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총수는 21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용 시설에 독방을 지금 사용하는 상황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포로로 잡힐 때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군 병사들 직접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지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분들이나 같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잡혔는데 변절이다. 변절자다. 이게 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절을 하느니 누구 이름을 외치고 자결해라. 실제로 수류탄 자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는가. 자, 이 북한군 병사들 인터뷰 내내 드론, 무인기라고 하잖아요. 네. 드론에 대한 공포감, 자폭 지시, 포로는 배신자 지금 들으셨지만 변절로 간주된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죠? 예, 지금 리 씨가 사실은 저렇게 육성으로 확인을 해준 게 사실은 처음이고 이미 그 사망자들 그 몸에서 나온 수첩 같은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를 한 내용이 이미 벌써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살 이렇게 포로로 나오면, 그러니까 배신하면 이제 이거 변절 이런 내용들이 그때 분명히 한글로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리 씨가 직접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드론 얘기 좀 많이 하고요. 포 얘기를 좀 앞에서 육성으로 잠깐 저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론 카메라로 위에서 찍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드론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물어봤더니 사실 딱히 대응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 중에서 걸음 빠른 사람은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드론이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면 이를테면 총을 쏴서 그 드론을 격추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 죽었다는 거 보니까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떨구는 훈련은 못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되게 희생이 컸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저 병사들의 자백을 통해 드러났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휘관들이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싸운다라는 정보조차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파병이 된 것이고요. 또 그 드론이 뜨면은 이게 한국, 그러니까 남조선군이라고 그랬겠죠. 드론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짓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찰 총국 출신들의 군인 뒤에는 보위부가 감시를 하면서 이제 통제를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실제로 사상이라든지 근무 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소위 열 영상 감지기 폭탄을 탑재한 마기 무인기 드론에 그냥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각에서는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됨으로써 전투의 경험을 쌓아서 좀 더 노련해지리라는 해석도 있지만 거의 다 죽고 지금 2명 살아남았는데 이 2명도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예. 자, 이 병사는 과연 어떻게 러시아의 쿠르스크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 보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얘기로 들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예. 뭐라고 했나요? 준비된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텐데요. 원래는 작년 7월에 자강도에서 큰 홍수가 나서 거기 피해 복구 지원에 나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8월 달, 한 달쯤 뒤에 자대가 황해남도 신천에서 있어서 그쪽으로 복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또 뒤죠. 10월에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생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들었고요. 예. 그때까지는 자들이 전투에 참가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2달 뒤에 이제 쿠르스크에 투입이 되면서 그때서야 너희들 이제 전투에 참가할 거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강도 홍수 피해 얘기를 저 정책엔 이슈에서도 다뤘었는데 그때 그냥 이 병사들 보고 그냥 가서 도와라.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 텐트 천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가지고 저 병사들이 그냥 노지에 방치된 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 마을을 거의 약탈했다고 하잖아요. 그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전에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큰 전투, 전쟁 이럴 때도 항상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병참이 잘 안 되면 결국은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 북한군이 좀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대민 봉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봉사가 아니라 대민 피해죠. 네. 고생한 겁니다. 홍수 피해 가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영문도 모르고 블라디보스토크 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론가 끌려와서 보니까 이 평원이에요. 눈 덮인 황량한. 거기에 또 드론 날아다녀 피해 다니다가 폭탄 맞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딱한 처지인데요. 실제로 같이 왔던 동료들, 물론 6명 중에 5명 희생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죽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중대 인원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자신의 그 동기는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본인이 중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그 자결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는 그 수류탄을 스스로 던져갖고 자결한 사람 중에는 머리와 상반신이 없는 그러니까 아마 저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그리고 얘기예요. 얼음밭에서 막 그 피냄새, 피비린내를 자기가 그 얘기를 지금 전부 이렇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 씨라는 사람이. 그런데다가 지금 본인이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뭐 일정 정도 치료도 받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렇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그 온갖 고생을 한 리 씨, 리 씨, 북한에서는 꼭 리 씨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몹시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군사복무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16세 군대에 온 뒤에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봤다. 전화만 몇 번 했다. 자, 우리나라 병사들 생각해보면 휴대폰 들고 가서 통화만 못하게 해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저렇습니다. 북한의 실정이. 자, 이런 경우 쿠르스크로 온 많은 북한군들은 또 대부분이 외아들이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다 그러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제가 이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하는 재단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살다가 이제 군인이 됐다라는 거 보면은 북한에서 그래도 다른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그 특권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평양에서 태어나고 황해도에서 살았다는 자체는 어우. 이거는 그렇게 아주 밑바닥 인생은 아니죠. 아니라는 증거이고요. 거의 상류에 가깝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그 지금 21살짜리 청년의 경우에는 50살이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젊은 엄마인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전부 외아들 아니면 외동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살 청년의 경우는 10년 동안 자기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달 전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채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어차피 이렇게 못 만날 바에는 나라도 대한민국으로 가서 젊은 이 시절을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 보셨듯 이 리 씨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난민 지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외교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 대학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리 씨 얘기가 젊다. 꿈을 좀 꽃피우고 네. 싶다. 자, 그런 얘기는 어떤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북한은 16살에 군대에 가서 10년을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 씨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꿈이 과학자였는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걸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만약에 한국에 이제 귀순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좀 적용해야 잘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이탈할 경우에 난민 지위가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디펙터라 그래갖고 그 탈북자 지위를 탈주자란 갖고 있잖아요. 지위가 되죠? 탈북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1949년에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본국에 송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본국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송환에 예외를 둔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참전을 또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 북한군들에게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 특정 지역의 아시아계의 여권을 공화국. 주었다는 예, 예.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데다가 지금 이거 종전 협상하면서 미국이 러시아하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동맹에 가까운 또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에 의하면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주민증만 안 받았지.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그 법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국도 고도의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일단은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